네. 저는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발버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었는데요. 우선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제주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외지에 가서 다니고 다시 20대 중반에 제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는 제주도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물론 이것도 이제 잠정적인 결심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기 위한 제주도가 뭔가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어떤 장소, 사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회를 좀 더 내가 살고 싶은 사회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보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문제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청년은 제주를 떠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제주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주를 떠나고 싶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다면 제주가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주의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이제 제 생각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을 어떤 것들을 하면서 어떤 이제 다양한 실패들을 했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주 청년 인구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제주의 현재 인구수가 지금 또 더 늘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70만 명 가까이 되고 그 중에 청년 인구라고 하면 뭐 대략적으로 20대, 30대라고 하면 전체의 한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리고 인구 이동 현황인데요. 지금 제주 청년 순 유입 인구는 2012년 이후에 매년 증가를 하다가 이제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제 감소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은님 같은 경우도 제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셨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저도 그랬지만 제주의 청소년들이 가장 이제 원하는 것은 제주를 떠나는 것. 근데 지금도 요즘에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나가고 싶은 청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제주 이주 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제주를 찾았다가 사실 제주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이주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까 데이터에서 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은 제주를 왜 떠나고 싶어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나눌 때 제주의 일자리는 상당히 많다. 네, 실제로 고용률이 이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되게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주에 취업할 곳은 많은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관광 서비스업이나 이런 공공기관 등에 종사를 하면서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상당히 많지만 그 일자리의 종류는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과 또 계약직이 많아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생활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2017년에 제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제주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일자리 문제가
그리고 더 나은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라고 이제 청년들이 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어떤 방법과 이유에 대한 교육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어떤 저변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문화, 이제 괜당 문화라고 하는데, 네.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단어인데, 이제 괜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학술적으로도 이제 정의가 명확하진 않지만, 제주는 아무래도 이게 친인척 관계들이 상당히 협소하게 모여서 살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주가 이제 좁은 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넘어서 좀 먼 친척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괜당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를 할 때도 뭔가 어느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에서는 괜당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제주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삶을 강제하고 구속하는 큰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사실 청년들이 제주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도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지만, 어떤 괜당 문화의 그런 위계적인 좀 폐쇄성,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강한 규범 기준들이 어떤 선주민 청년들이 제주에서 뭔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일정 정도 방해 요소, 그리고 장벽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 제주에 기반이 없고 이제 괜당 문화 안에 속하지 못하는 이제 이주민 청년들은 그런 괜당 문화의 폐쇄성이나 배타성에 의해서 약간 제주에 정주하는 데 좀 심각한 고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를 또 떠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당 문화에 더해서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갖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화 또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서 이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이게 뭐냐면 제주가 이제 관광 개발로 산업을 많이 확장시키고 있는데, 관광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뭐 읍면 단위 아니면 시 단위에서 승인을 받고 이게 도 단위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이지 않으니 이제 읍면동 시군을 폐지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한 번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인데, 그 법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06년 이전에는 제주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뽑았고, 그 제주시장을 견제할 제주시의회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기초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이 더 정치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가 세종시하고 딱 두 군데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43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20대, 30대는 전무하고 40대는 딱 2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지역 내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은 상당히 배제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제주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일자리 문제, 문화적인 문화의 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좀 더러운 방이더라도 이 방이 내 방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뭔가 하나씩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할 텐데, 아직까지는 제주가 내가 여기에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이제 서울로 떠날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 뭔가 청년들이, 남아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제주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제주에 살아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제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순우름이라는 그런 제주의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예전에 제주는 이런 밭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오늘은 이 밭에서 모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밭에 가서 같이 해주고 이렇게 수누름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원땀이라는 거는 제주가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해녀가 이제 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거나 뭐 해산물을 잡아오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들은 배를 타서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와서 이렇게 식량을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뭐 남편이 없거나, 뭐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노인 가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식량을 자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바다에 이렇게 담을 쌓아서, 네, 가까운 바다에 쉽게 이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담을 쌓아서 이제 해녀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 잡아온 것들을 풀어주거나, 네, 그런 이제 공동체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이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뭐 창업과 관련된 부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 뭐 도시재생, 뭐 사회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 지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실패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청년 활동이라는 거를 했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제주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선 혼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이자라는 생각에, 모여야 뭔가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일단 모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신오리작이라는 그 청년 매거진을 만들었었어요. 한 이제 10명 정도의 동료 청년들하고 같이 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잡지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총 3번의 잡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또 한마디로 망하게 된, 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컨텐츠화해서 다른 동료 청년들한테 알리고 제주 지역사회에 좀 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매거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이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위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잡지 인쇄를 위한 인쇄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걸어서 4층이라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들이 모이려면 어쨌든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쓸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제주에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8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150만 원씩 모아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공간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좀 대관으로 수익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되게 다양한 모임들을 또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큰 목소리를 견고하게 내기 위해서는 좀 법인화된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했어서 이제 2015년도에 제주청년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었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조합 내 갈등이나 뭐 조합원 내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상처도 많이 입기도 했었고, 네,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잠시 활동을 중단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 두 번째는 실패 사례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거버넌스를
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아까 모아낸 청년들 함께 모아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제도권에까지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정담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의회에 찾아가서 도의원들과 청년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정담회를 요구해서 이제 청년들과 도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청년 기본조례를 같이 만들어냈어요. 2016년에 제주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어냈고, 그 조례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제주청년 원탁회의라는 청년 참여기구가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도 만들어져서 이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이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왜 청년들은 꼭 유권자로서 아니면 시민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가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힘을 갖고 뭔가 우리가 제주 지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도 정치에 대한 개입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18년 제주청년 유권자 행동이 출범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 있는 18개의 청년 그룹,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더 이상 지방선거에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청년들의 정책을 제안하고, 그래서 이때 제주도에 5명의 도지사 후보가 있었는데 도지사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오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사무처장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제주가치는 뭐 청년단체는 아니지만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더 나은 제주사회를 만들어가 보자라는 시민단체고요.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모인 청년들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권자로서 지난번에는 지방선거에 개입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좀 더 높은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깊숙한 개입 방법을 모색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주변 청년들한테 우리 누구 출마 좀 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촉진을 해본다거나 좀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에서 청년들이 아니면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주가 저의 이제 삶의 터전이고 제가 제주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제주의 상황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저 혼자는 힘드니 동료 청년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거를 이제 목소리를 함께 내고 그거를 이제 제도권에 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서 제도로 만들고 또 이제 정치로까지 개입해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성과가 얼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고 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고 지금도 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차피 안 되는 게 디폴트다. 약간 저희 이제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한테 안 되는 게 디폴트니까 일단 해보자.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실패 사례들은 결국엔 도전 사례가 되고, 요즘에 또 올림픽에서도 유행하는 말이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게 뭐 의미 있는 4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진정한 어떤 성공 사례를 위한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저는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